안녕하세요. 케어유 뉴스 김영래 편집장님이 매일 아침 전해주시는 아침마다 지혜 혹시 읽어보시나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자료가 바로 그 칼럼 중 하나입니다. 제목부터가 좀 시선을 끄는데요. 아침마다 지혜 샵 262 무너진 사다리와 끊어진 희망 그래도 길은 있는가? 오늘 저희는 이 칼럼을 나침반 삼아서요. 지금 우리 사회, 특히 청년들이 마주한 이 거대한 변화의 본질이 뭔지, 그리고 그 안에서 기성세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들을 함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이 칼럼이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단순히 요즘 취업 힘들다 이런 현상 보고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그 이면에 있는 한때는 당연하게 여겨졌던 우리 사회의 약속, 뭐랄까 일종의 사회적 계약이 어떻게 깨지고 있는지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거든요. 오늘 대화는 아마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세대에게 던지는 좀 묵직한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사회적 계약이라는 표현부터가 심상치 않죠. 칼럼의 시작도 바로 그 이야기로 문을 엽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면 안정된 미래가 보장된다. 사실 이건 저희 세대에게는 거의 종교 같은 믿음 아니었나요? 그랬죠. 우리 부모님 세대는 정말 자녀 교육에 모든 걸 걸었고 그게 자녀를 위한 최고의 길이라고 확신했으니까요. 네. 저자는 이걸 단순한 성공 공식을 넘어서 사회 전체가 암묵적으로 동의했던 약속이었다.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치열한 입시 경쟁도 힘든 학창 시절도 다 견뎌낼 수 있었던 거고요. 그런데 칼럼은 아주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그 믿음과 약속이 이제는 산산조각 나버렸다고요. 이게 그냥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게 더 무서운 점 같아요. 대졸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객관적인 현실을 딱 보여주거든요. 여기서 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저자는 이 현상을 일시적인 경기 불황이나 어떤 사이클의 문제로 보지 않는다는 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저자는 노동시장의 판 자체가 뒤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진단해요. 이건 뭐 경기가 좋아진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죠. 훨씬 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변화다. 네, 그런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이 판을 뒤흔들고 있는 걸까요? 칼럼은 그 주검으로 주저없이 인공지능, AI를 지목합니다. 사실 AI가 일자리를 위협할 거라는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이 칼럼의 분석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어서 좀 섬뜩하게 느껴졌어요. 어떤 부분에서요? 과거에 신입사원들이 입사해서 밤새워가면서 엑셀 돌리고 자료 찾고 보고서 초안 만들면서 일을 배우던 그 모든 과정 있잖아요. 소위 온더잡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그 영역을 이제는 AI가 순식간에 해치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기업 입장에서는 굳이 신입사원을 뽑아서 몇 년씩 가르칠 이유가 사라지는 셈이죠. 당장 실무에 투입할 수 있는 경력직을 뽑거나 아예 그 업무 자체를 AI로 대체해버리는 게 훨씬 효율적이니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아주 통찰력 있는 비유가 등장하죠. 네, 기업의 인력 구조가 피라미드에서 다이아몬드로 바뀌고 있다는 비유. 아, 이 다이아몬드 구조가는 기후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과거에는 신입사원이라는 넓은 기반 위에서 경력자들이 성장하고 그중 일부가 리더가 되는 안정적인 피라미드 형태였다면 지금은 신입은 거의 안 뽑고 중간 경력직만 두툼한, 그러니까 위아래는 뾰족하고 허리만 불룩한 다이아몬드 형태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건 단순히 신입사원 몇 명, 아니 몇 명 덜 뽑는다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건 사회로 진입하는 첫 번째 사다리가 아예 치워져 버렸다는 의미와 같아요. 그리고 칼럼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이죠? 10년, 20년 뒤 이 나라의 산업을 이끌 리더는 어디서 만들어지는가? 이 질문에 사실 저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저도요. 당장의 효율성만 따지다 보면 정말 놓치게 되는 질문이죠. 근데 혹자는 이게 그냥 기업의 합리적인 선택이고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라고 반문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쩔 수 없는 변화라고요? 충분히 가능한 반론이죠. 하지만 저자의 시각은 다릅니다. 이건 단기적인 효율성을 위해서 기업의 장기적인 미래, 나아가서는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갉아먹는 행위라는 거예요. 마치 숲의 미래는 생각 안 하고 당장 쓰기 편한 중간 크기 나무들만 남기고
어린 묘목들은 다 베어버리는 것과 같다는 거죠. 아, 비유가 확 와닿네요. 네, 후배를 길러내는 것은 단순히 한 회사의 업무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다음 세대로 지식과 경험을 전수하는 중요한 책무인데 그 고리가 기술 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끊어지고 있다는 아주 보수적이면서도 묵직한 비판인 셈입니다. 그렇군요. 단기적 효율이 장기적 책무와 미래를 파괴하고 있다는 경고네요. 자, 이렇게 암울하고 거대한 현실을 진단한 뒤에 칼럼은 자연스럽게 기성세대, 그러니까 시니어들의 역할로 시선을 돌립니다. 그런데 접근 방식이 흥미로워요. 무엇을 해야 한다를 말하기 전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부터 아주 강하게 못을 박더라고요. 네, 그 부분이 아주 인상 깊었는데요. 바로 요즘 젊은 것들은 끈기가 없어 라거나 눈높이를 좀 낮추면 갈 데는 많아 같은 섣부른 훈계, 이런 조언을 가장 먼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해요. 소위 라떼는 마리아로 대표되는 충고들이죠. 왜 저자는 이 말을 그토록 경계하는 걸까요? 사실 많은 어른들이 진심으로 걱정해서 하는 말이기도 하잖아요. 저자는 그 조언들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유효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해요. 기성세대가 경험했던 세상과 지금 청년들이 마주한 세상은 게임의 규칙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규칙이 다르다. 네, 과거에는 노력하면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가 분명히 존재했어요. 하지만 지금 청년들이 마주한 건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넘기 힘든 구조적인 벽이라는 거죠. 칼럼의 묘사를 빌리자면 4년제 대학 졸업장은 기본이고 유창한 영어에 온갖 자격증으로 무장해도 서류 통과조차 장담할 수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이런 상황에 놓인 청년들에게 네 노력이 부족해서 그래 라는 말은 가장 잔인한 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듣고 보니 그러네요. 마치 규칙이 다 바뀐 게임에 들어온 선수에게 옛날 규칙을 들이대면서 왜 그렇게 못하냐고 타박하는 것과 비슷하게 들려요. 그렇다면 채찍질이 아니라면 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어른의 지혜란 대체 뭘까요? 칼럼은 글 시작점으로 인정을 꼽습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또 아주 어려운 일이죠. 인정이요? 세상이 변했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우리 아이들이 적응할 시간조차 갖기 어렵다는 그 냉정한 현실을 먼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거기서부터 모든 대화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해요. 섣부른 해결책을 제시하기 전에 네 잘못이 아니야. 지금 세상이 너무 힘든 거야. 라고 먼저 공감하고 인정해주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인정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자, 이렇게 현실을 직시하고 청년들의 상황을 공감했다면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칼럼이 절망적인 진단에서 멈추지 않고 희망의 실마리를 제시하기 시작하는데요. 역설적이게도 그 희망이 AI가 만든 위기 속, 바로 그 AI가 절대 할 수 없는 영역에 있다고 말하는 부분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저도 그 부분에서 이 칼럼의 진가가 드러난다고 생각했어요. 기계는 계산할 수 있어도 책임질 수 없다. 아, 그 구절. 그리고 데이터는 분석할 수 있어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리더십은 발휘할 수 없다. 이 구절들이 핵심이죠. 저자는 이것이야말로 수십 년간 사회생활을 하며 온몸으로 부딪히고 깨지면서 체득한 시니어 세대만의 자산, 즉 경륜의 진짜 가치라고 역설합니다. 경륜의 가치. 네, 계산 능력이나 정보 처리 속도는 AI를 따라갈 수 없지만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윤리적 판단을 내리고 사람들을 이끌고 위기 상황에서 책임을 지는 능력, 이건 결코 기계가 대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 경륜의 가치를 바탕으로 이제 시니어들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는 강력한 촉구로 이어지죠. 단순히 안락한 은퇴 생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어른으로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이에요. 칼럼이 제시하는 방향이 세 가지로 요약되던데요. 맞습니다. 첫 번째는 기업을 향한 목소리예요. 단기 이익에 매몰돼서 인재 양성이라는 장기적 가치를 외면하지 말라고. 그게 결국 기업 자신과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하는 길이라고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주로서 또 원로로서 소비자로서 영향력을 행사하라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정부를 향한 요구고요. 청년들이 급변하는 AI 시대에 맞는 새로운 기술과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라고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세 번째 방향이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하게 다가왔어요. 가정과 사회를 향한 역할이요. 길을 잃고 방황하는 청년들에게 너희들의 잘못이 아니다
라고 따뜻하게 말해주고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 이게 말은 쉬워도 실천하기는 정말 어려운 일 아닐까요? 정말 어려운 일이죠. 이건 단순히 위로의 말을 건네는 걸 넘어서는 문제예요. 문제의 원인이 개인의 나태함이나 부족함이 아니라 사회 구조에 있다는 거대한 인식의 전환을 이끌어내는 일이거든요. 청년들이 스스로를 탓하며 무너지지 않도록 사회 전체가 안전망이 되어주는 문화를 만드는 것. 저자는 이것이 시니어 세대가 가진 인문학적 소양, 도덕적 판단력, 사람에 대한 이해 같은 인간다움의 가치가 가장 빛을 발하는 지점이라고 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첨단의 기술 시대에 가장 인간적인 덕목이 중요해진다는 통찰이네요. 바로 그거죠. 그래서 등대라는 비유가 등장하잖아요. 아, 맞아요. 청년들이 기술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오히려 그 파도를 멋지게 탈 수 있도록 시니어 세대가 방향을 알려주고 위험을 경고해주는 든든한 등대가 되어주어야 한다고요. 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등대는 빛을 비춰줄 뿐이지 직접 배를 끌어주거나 폭풍우를 막아주지는 못하잖아요. 그 역할만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그리고 저자도 그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칼럼의 마지막에 등대를 뛰어넘는 훨씬 더 적극적이고 자기 희생적인 이미지를 제시합니다. 저자는 이 모든 역할을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뤄낸 기성세대가 완수해야 할 마지막 시대적 소명이라고까지 표현하며 무게감을 더하는데요. 바로 그 마지막 문장이 이 칼럼의 모든 메시지를 함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다리가 끊어졌다면 우리 몸을 굽혀서라도 새로운 다리가 되어줍시다. 그것이 진짜 어른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 문장이 주는 울림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등대를 넘어서 스스로 다음 세대가 건널 수 있는 다리가 되어지자는 말이잖아요. 네, 자신의 몸을 굽혀 다리가 되겠다는 것. 여기에는 엄청난 책임감과 헌신, 그리고 다음 세대에 대한 깊은 애정이 담겨 있죠.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결코 흉내날 수 없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대화를 정리해볼 시간입니다. 김영래 편집장님의 칼럼을 따라가며 AI가 촉발한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그로 인해 청년 세대가 겪는 어려움의 본질을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해법이 기술이 아닌 시니어 세대의 경륜과 책임감에 있다는 통찰과 함께 그들이 이 시대의 등대와 다리가 되어야 한다는 구체적인 역할론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칼럼은 겉으로는 경제와 일자리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결국 세대 간의 연대와 책임이라는 아주 근본적인 도덕적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른의 역할이란 과연 무엇인지, 기술이 아닌 인간다움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곱씹어보게 만드는 정말 묵직한 여운을 남기는 글이었습니다. 칼럼은 시니어들에게 새로운 다리가 되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 말이 청취자분께는 어떻게 들리시나요? 그 다리를 놓는다는 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물질적 지원이나 사회적 발현을 넘어서는 문제일 겁니다. AI는 성공 사례 데이터는 수없이 복제할 수 있어도 한 인간이 수많은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섰던 그 처절한 경험과 회복력의 지혜는 결코 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다음 세대에게 바로 그 실패의 경험과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어떻게 나눠주고 연결해줄 수 있을지 그 방법을 고민해보는 것이 새로운 다리를 놓는 첫걸음이 아닐까 하는 질문을 마지막으로 남겨드립니다.